안녕하세요, 성송입니다. 생기초 스타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영어가 잘하는 이곳 생기초 스타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 이런 동사, 이런 동사 이렇게 동사의 종류가 많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동사 모두 다 외워야만 하는 걸까? 그 많은 것들을 다 내가 외워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상당히 감각이 있으세요. 자, base to the best, 즉 베스트로 갈 준비가 충분하신 겁니다. 이걸 외워야 될까라는 고민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이 전체에 대한 내용을 압도하고 계신 겁니다. 대부분의 기초에서는 어려운 것들이나 복잡한 것들이나 생각이 연동되는 것들을 피해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자, 제가 약속했죠? 첫 시간에 base to the best. 자, 기초부터 탄탄하게 그리고 best로 가는 길이다. 단순하게 기초를 잘하기 위해서 기초 강의 한번 했다라고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제에 적용할 수 있고 OMR 카드에 마킹하는 여러분 손에 힘을 넣어드리겠다. 첫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기초 개념을 잡아드립니다. 성성의 스테이션에서 자, 기출 문제를 가지고 기적을 만들었던 노하우가 생기초 스타터에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복습을 아니할 수 없겠죠? 8가지 품사는 8가지 단어의 종류라고 했고요. 그리고 4가지의 자리값이라는 게 있고 5가지 종류의 문장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어렵게 품사, 요소, 형식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죠? 8가지 종류의 단어들이 4가지 고유의 주어, 동사, 목적어, 보의 고유값에 들어가고 그것들을 배열하는 방식이 따단 5가지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품사와 요소와 형식이라는 걸 그냥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유를 가지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5가지 문장의 형식이 직접 여러분이 직접 보는 그 형태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어려운 말로 막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동사들에 단순하게 암기한다거나 완전 자동사가 뭐였더라? 불완전 자동사는 또 뭐였지? 한 번 더 생각을 연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딱 비주얼 잉글리시로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문장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얼굴이 동그라니까 주어. 그리고 완전 네모난 동사, 자동사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우리 불완전 자동사는 살짝 부실해졌어요. 그 부실한 자리를 보충해주는 말 보어가 꾸며줍니다. 자, 그리고 타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 타동사라는 것 자체는 반드시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얘는 목적어가 하나, 둘 이렇게 2가지가 필요한 거고요. 얘는 동사인데 목적어가 있는데 그 목적어 부실부실해. 그러면 그 자리를 메꿔주기 위한 누가 따라 들어오면 될까요? 보어가 탄 하고 들어오는 게 이게 문장에서 5가지 형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동사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뵙는 4번째 날입니다. 4번째 날에서는요. 사실 이런 동사들이 종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내가 이걸 과연 암기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불완전 자동사, 타동사? 이런 멘트들을 꼭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상당히 감각 있으신 겁니다. 저희는 멘트를 빼버릴 거고요. 자, 그 마디로 제대로 된 끊어읽기 타타타 타타타타 해서 여러분들에게 읽고 그리고 반드시 이해할 수 있게 잡아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외움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해하신다면 실전에서는 굳이 외워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장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분석하실 수 있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자, 첫째, 둘째, 셋째 날 우리가 가장 영어에서 중요한 건 동사다라고 하면서 동사부터 쌓아온 내용들이 문장에서 5가지 형식이 될 때까지를 차근차근 저랑 3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4일째 되는 날 사실 제 고민이 조금 있었어요. 여기서 이 부분은 다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제 고민이 사실 녹아났던 게 오늘의 4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작심 3일 동안 여러분과 제가 약속과 신뢰를 지켜가면서 여기까지 왔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base to the best, best로 만들어드릴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1, 2, 3, 4, 5 형식 이런 게 있어. 우선은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둬요. 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굳이 왜 배우는 거고 이런 것 반드시 외우지 않으면 나는 그러면 준비가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사는 외우지 마십시오. 외우지 말고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에서 우리가 분석, 즉 분석이라 함은 어떻게 분석이 되는 것이냐? 주어진 문장을 보고 그 상태에서 얘가 뭘로 쓰였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자, 지난 시간입니다. I think, thus I am. 기억나실까요? 르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썼을 때 우리가 이 문장을 어떻게 분석을 했었죠? 자, 지금 문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침표로 마무리가 된다는 건 비동사가 뭘로 쓰였다는 거예요? 일형식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일형식으로 쓰인 비동사는 어떻게 해석이 되던가요? 1번 있다, 2번 점점점 이다, 3번 점점점한 상태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자, 일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이렇게 네모진 동사로 쓰였을 때는 어떻게 본다고 했었죠? 있다. 즉, 고급지게 표현하면 존재하다인 거죠. 존재하다. 즉, I think thus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문장에서 그 비동사를 외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 분석을 조금 어려운 말로 syntax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구조지만 여기에 비동사가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몇 형식? 일형식 동사로 쓰임을 문장을 보고 안 거지 그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네 번째 날임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작심 3일에서 벌써 하루가 지났으니 여러분의 작심은 아직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유효한 작심들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문장을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헷갈려서 했던, 그리고 문장을 볼 때마다 이건 매번 어떻게 달라지는 거지? 라고 느끼셨던 대표 동사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동사를 한번 보시겠어요? 따단! 여기 여러분을 가장 혼란스럽게 할, 당혹스럽게 할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make란 동사입니다. 해당되는 make란 동사는요, 문장에서 여기서 이렇다라고 해서 공부를 해놓고 두세 페이지 넘기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정답지를 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피로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make란 동사, 딱 집어 이 녀석입니다. 1형식에도 2형식에도 3형식에도 4형식에도 5형식에도 모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야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 아래 두 단에 있는 4형식과 5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형식 make와 5형식 make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단순히 베이스, 기초만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베스트로 가는 길에 꼭 필요한 것들 피하지 않고 여기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초 특강에서는 보시지 못하는 4형식과 5형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단 두 가지, 즉 수요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수요동사도 make를 쓸 수 있고, 자, 불완전 타동사로도 make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4형식도 5형식도 make가 되니 이런 것들 어떻게 다뤄야만 할까요? 우선 우리는 먼저 해석 공식 75%를 통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 뭐 붙는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조사가 붙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있는 이가. 그리고 동사는 깔끔하게 다. 자, 수요 동사는 주를 붙여주면 더 편해요. 주다. 그리고 동사는 타동사는 그냥 다. 자, 간접 목적어는 에게, 직접 목적어는 을를. 에게, 을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 뭐뭐을를 주다라고 해석해 주는 것. 그리고 목적어는요, 여기에 을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보어는 점점점입니다. 보어는 우리말이 없어서 토신말도 따로 붙여드릴 수 없어 송구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자, 이렇게 얘를 제외한 모든 것은 이렇게 조사만 붙여주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이런 조사가 붙어서 자연스럽다면 4형식 수요동사, 즉 이번에는 5형식 불완전 타동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걸 한번 떠올려 볼까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뭐였던가요? 품사, 명사. 맞죠?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는 다 동사, 동사가 품사로 들어가죠. 그리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둘 다 목적어니까 목적어 자리에는 품사, 명사가
명사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명사가 들어가죠. 보어 자리에는 뭐 들어간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명사 또는 형용사.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딱 접했는데 끄트머리가 형용사로 끝나다. 고민하지 마. 오형식인 거죠. 바로 오형식인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끝에가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 끝이 났다면, 명사로 끝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문장을 접하는 겁니다. 갑자기 명사 하나 나오고 make가 나옵니다. 그리고 명사, 명사. 이렇게 명사, make, 명사, 명사가 나온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make란 동사가 사형식으로 쓰였을지 오형식으로 쓰였을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 사형식과 오형식 양쪽으로 다 쓰이는 이 make란 동사에서 이렇게 앞뒤로 명사가 싹 포진하게 되는 두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얘네들이 그런 애들입니다. 자, 명사입니다. make란 동사죠. 명사입니다. 명사죠. A book, a singer. 둘 다 명사입니다. 그러면 명사, make, 명사, 명사라고 나왔을 때 어떨 때는 사, 어떨 때는 오, 어떨 때는 수여 동사, 어떨 때는 불완전 타동사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이거죠. 여기까지는 시원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는 make 했다. 끝.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만들다. 그에게 책을. 아, 사형식이구나. 나는, 자, 다는 단데 줄을 붙이면 더 편한 만들어주다. 나는 만들어주다. 누구에게? 그에게. 뭐를? 책을. 시원하게 얘는 몇 형식으로 쓰이는 걸까요? 사형식으로 쓰이는 make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래에 있는 make는요.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나는 만들어줬다. 누구에게? 그에게 가수를 만들어줬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에게 가수를 만들어줬다. 선생님, 이것도 사인가요? 생각해 볼까요? 나는 만들어줬다. 그에게 가수를 만들어줬다. 그에게 가수를 만들어줬다. 가수를 만들어서 내가 준다고요? 내가 팔다리 어깨무릎 붙여서 눈, 코, 입 딱 박아서 만들어준다고요? 내가? 난 뭔데? 내가 창조주, 조물주, 신이에요? 삼신할머니예요? 말이 안 되죠. 사람의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이 어떻게 가수를 만듭니까? 여기서는 가수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건 아니죠. 이때는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내가 말이야 글을 만들었어. 뭘로? 점점점으로 가수로 만들었어. 즉 그에게 가수를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을 제가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자, 나는 만들다. 누구를? 그를. 뭘로? 점점점으로 만들다. 나는 만들다. 그를 가수로 만들다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즉 나는 만들다. 그를 가수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문장에서 사형식이 아니라 오형식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형식과 오형식을 구분할 때 앞에도 명사, 뒤에도 명사가 나왔을 때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사형식은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 같지 않아요. 즉 그가 책이 아니잖아요. 같지 않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형식 같은 경우는 뚜둔 같아요. 즉 뭐가 되는 걸까요? 그가 나중에 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가 가수가 되는 거니까 같은 거죠. 구분하는 방법 같으냐 같지 않으냐만 가지고 사형식과 오형식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동사를 어렵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동사를 수여 동사라고 부르고요. 이런 동사를 사역 동사라고 부르는데 이런 어려운 말들 다 빼고 뒤에 명사 두 개가 연이어서 나와요. 그 두 개가 연이어서 나올 때 같지 아니하면 에게 을을 붙여주시면 시원하게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두 가지 명사가 나오는데 두 개가 따단 같으면 을을 점점점이라고 해서 뭐뭐을 뭐뭐으로 만들다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오형식 동사, 사역동사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수여라는 말, 사역이라는 말 참 많이 나올 거고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끝까지 같이 가신다면 제일 많이 문제에서 접하게 되실 거예요. 처음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 게 어떨 때는 불완전 타동사라고 했다가 수여동사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여러분들 사역동사라고 했다가 이런 게 너무너무 헷갈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헷갈리지 않도록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이런 멘트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용어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해석할 수 있는 키만 여러분들이 칼을 품고만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make란 동사를 데려온 이유가요. 얘는 자 우리가 만들어 주다 이거는 만들다예요.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만들어 주다랑 만들다는 전혀 달라요. 근데 만들 다들 만들이니까 대략 그 말을 얼버무려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make가 수여동사에게 을룰로 쓰이게 되면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싹 다 지우고 한번 써드릴게요. 이 make는 해석이 너무 어색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make는 produce, 생산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에게 책을 생산해 주다. 이 만들다는 정말 만드는 거, 생산해 주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make는 의미상 뭐가 되는 거냐면 cause, 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얘는 생산하다의 의미로 그에게 책을 생산해 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여기서 cause는 야기하다, 원인을 제공하다, 그를 가수로 야기하다, 그가 가수가 되게 자 원인을 제공하다 이런 의미로 쓰게 되는 거죠. 한국말로 만들이라고 해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make는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거고 문장에서 들어가서 얼마든지 분석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즉 외워서 동사는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서 분석하시면 되는 거죠. 자, 헷갈리는 동사 두 번째.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이번에는 감각동사 그리고 지각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감각, 지각 막 많이 들어봤었던 말이다 생각하시면 공부 좀 하셨네요.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잘 오셨어요. 여기가 동사 맛집입니다. 동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감각이랑 지각이랑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자, 정확히 말하면 감각과 지각이라는 건 실제 문장에서 타타타타타 우리가 이렇게 문장의 형식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자, 이 형식과 오 형식에 해당이 됩니다. 짠! 이 형식과 오 형식. 두 번째 형식, 다섯 번째 형식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게 감각동사고 여기 있는 게 지각동사입니다. 그러면 감각동사랑 지각동사는 전혀 같지가 않죠. 얘는 여러분 하나, 둘, 셋, 세 덩어리인 거고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덩어리인 거죠. 분명히 다르죠. 너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심플하게 집어드릴게요. 자, 감각동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주어, 그리고 동사, 그리고 보어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이기 때문에 이 보어가 보충어죠. 그래서 보어라고 부르는데 이건 누구를 보충해 주냐면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해 준다고 해서 주격 보어라고 합니다. 즉 여기 있는 보어의 자리에는 여러분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그 명사나 형용사는 누구를 꾸미기 위함이냐? 여기 있는 주어를 꾸미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이형식 불완전 다동사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감각동사라는 거는 어떤 것들한테 쓰는 거냐면요. 자, 여기 여러분들 찌개가 뽀글뽀글 끓고 있습니다. 맛있게 생겨져. 그런데 와, 맛있어 보인다. 와, 맛이 좋을 것 같은데? 와, 뽀글뽀글 짜글짜글 끓는 소리가 좋게 들려. 야, 냄새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요거 끓이면 진짜 맛있겠다. 만약에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할게요. 그랬을 땐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보이시나요? 자, 여기 있는 것 우리가 붉은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It looks good 이란 문장 있죠. 여기서 it looks는 바로 누구겠어요? it은 찌개겠죠. 찌개는 look good, 좋아 보인다 라는 뜻이겠습니다. 자, 보어가 점점점이죠. 이거는
인 듯 보이다. 뭐? 점점점인 듯 보이다. 좋아 보인다. looks good.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이번엔 taste good. 좋게 맛이 나다. 뭐뭐인 듯 맛 나다. 자, sounds good. 뭐뭐인 듯 들리다. 네, smells good. 뭐뭐인 듯 냄새 나다. 뭐뭐뭐인 듯 느껴지다. 그럼 여러분들 짬짬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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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뭐예요? 짬짬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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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짬짬짬이 바로 good이에요. 그러면 good라는 말 자체가 it looks good.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인다. taste good. 뭐? 맛을 볼 때 좋게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림으로 저희는 이제 비주얼이잖아요. 비주얼이니까 그림으로. 자, looks. 눈으로 봤는데 눈이에요, 여러분. 눈썹. 눈으로 봤는데 좋아 보인다. taste good. 혀예요. 혀로 맛을 보니까 좋게 맛이 난다. sounds good. 귀예요. 귀로 들리는데 좋게 들린다. smell. 코예요. 좋은 냄새가 난다. 좋은 냄새가 난다 라는 뜻이죠. 뭐뭐인 듯 냄새가 나다. 자, 이번에는 good. feel이니까 feel. 감각이죠. 이건 육감. 다섯 번째 감각기관을 넘어서는 여섯 번째 감각기관 육감. 육이요. 그러면 자, 눈으로 보고 혀로 그리고 귀로 코로 느낌으로도 뭐뭐인 듯 들리다. 뭐뭐인 듯 보인다. 뭐뭐인 듯 느껴진다. 뭐뭐인 듯 만난다. 뭐뭐인 듯 냄새난다. 이렇게 주어, 찌개의 상태에 대해서 다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쓰이는 게 바로 감각동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감각동사들은 또 특징이 있는데 감각동사는 이 보어 자리에 원래는 명사 또는 형용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위주로 오고요. 명사를 쓰고 싶으면 직접은 안 쓰고 like 명사를 씁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건 지식형이니까 괜찮고요. 자, 여기 있는 보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다? 보어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여기 보어, 이 보어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앞에 있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있는 보어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 감각동사, 보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 감각동사, 보어 이게 감각동사입니다. 감각동사는 바로 이런 걸 감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각은 완전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찌개가 좋아 보인다, 찌개가 좋게 만나다, 찌개가 좋게 들린다, 찌개가 좋게 냄새난다, 찌개가 좋게 느껴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각이라 하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사람 막 뛰어가요. 그럼 여러분들 난 봤어. 그가 뛰는 걸 봤어. 이런 문장을 쓸게요. 즉, 나는 뭐 했어. 목적어가 뭐 하는 걸 했어 라고 해서 실제 문장으로 I saw him run away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I saw him run away. 즉, 다시 말해서 나는 보았다. 그를 점점점 하는 것. 즉, 여기 나와 있는 보어는 보충어인데요. 누구를 보충해 주는 거냐면 목적어를 보충해 줘요. 즉, 얘는 얘를 꾸미는 거죠. 됐어요? 얘가 얘를 꾸미는 게 바로 지각동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각동사는 중간에 목적어까지 들어가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얘는 뭐뭐을 보다인 거예요, 여러분들. 뭐뭐을 보다. 그러니까 얘는 뭐뭐을 보다라고 해서 을에 해당이 되는 목적어를 반드시 갖는 동사가 지각동사인데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찌개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It looks good 이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뭐뭐을 보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뭐뭐인 듯 보이다.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즉, 감각과 지각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드에 뛰어들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대로 피해가지 않고 지각과 감각도 구분하셨어요. 자, 지각이라는 말, 감각이라는 멘트 구분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look이라는 동사와 그리고 see라는 동사가 뭐 그냥 보는 거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대충 얼버무리지 마시고 제대로 얘는 지각, 얘는 감각
이런 멘트 또는 뭐뭇을 보다, 뭐뭐인 듯 보이다라고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장 동사의 핵심인 자, 태풍의 눈과 같은 지각과 감각 그리고 사역과 수요 동사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 문장에서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동사들을 품고 있죠. 오늘 여러분이 배우셨던 지각 아니면 감각, 자, 사역, 수요라는 것 자체가 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멘트에는 집착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매번 문장에서 다르게 쓰이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칼을 품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셨던 look, 불완전 자동사, 감각동사, 그리고 여기 있는 see, 지각동사, 여기 있는 make, 수요동사 make, 여기 있는 make, 사역동사 make처럼 문장은 그때그때 쓰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해석을 잡으셔야지 문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어들, 멘트보다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것에 더 집착하시고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을 바로 익히기 위해서 배움 그리고 익힘 함께합니다. 자, 지금 16번부터 20번까지는요.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동사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day 1, 2, 3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사를 먼저 찾겠습니다. 우선 16번 문장의 동사 누구일까요? 대답해 주세요. looks. 자, 밑에는 여러분들 so. 자, 아래쪽은요. made. 자, 19번은요. made. 자, 20번은요. made. 자, 이렇게 look, so, made가 각각 동사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동사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자, 동사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문장은 look 뒤에 strange가 있네요. strange는 형용사로 낯선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형용사를 불러왔다면, 형용사를 끝에 불러왔다면 빼박 이 형식이죠. 이 형식. 자, 보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보어라면 look은 당연히 이 형식 동사 그리고 주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같이 연습하실게요. It looks strange. It, 그것은 뭐뭐인 듯 보이다. 뭐인 듯 보인대요, 여러분들? 낯선 듯, 점점점인 듯 보이다. 즉, 그것은 strange한 거죠. 그것은 낯선 듯 보인다. 뭐뭐인 듯 보인다. It looks strange. It looks strange.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밑에 있는 문장 볼게요. 이번에는 her swimming 이렇게 나왔네요. So, 지각동사. 맞아요.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는 목적어를 갖고 ing, 형태의 보어도 갖는데요. 아이고, 이거 너무 얘기하고 싶은데 보어 저희가 이어지는 분사편에서 또 나누도록 할게요. 즉, 여러분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는, 다를, 점점점. 나는 봤어, 그녀를. 그녀가 뭐 하는 걸 봤어? 수영하는 걸 봤어. 즉, her가 swimming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swimming은 색이 너무 세다. 여기 있는 swimming은 누구를 꾸며줘요? 앞에 있는 her를 꾸며주게 되죠. 그래서 her라는 목적어가 swimming 한 거죠. 그녀가 swimming, 수영을 하는 거죠. 그녀가 수영을 하는 것을 나는 봤다. 그녀가 수영을 하는 걸 봤다. her가 swimming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swimming은 얘를 꾸며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여기 strange, 낯선, 얘는 누구를 꾸며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it을 꾸며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부를 때 여러분들 얘는 주격 보어, 얘는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겉으로 볼 때는 이건 뭐뭐인 듯 보이다이고 요거는 자 뭐뭇을 보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분명히 다른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make란 동사가 18, 19, 20번에 여러분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뒤에를 보시면 여러분 be a new suit라고 해서 명사가 들어가죠. 그러면 그녀는 만들다, 나를 새로운 수트로 만들다? 새로운 수트, 새로운 정장으로, 나를 정장으로 만들진 않았겠죠.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나에게, 자, 뭐를 만들어주다? 새로운 수트를 만들어주다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즉, 그녀는 만들어줍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새로운 수트를. 즉, 첫 번째 명사에게 에게, 두 번째 명사에게 을를 붙여줘서 여기는 다가 보다는 주다라고 했었을 때 제일 자연스럽죠. She made me a new suit. 그는
나에게 새로운 수트를 만들어줍니다. 나에게 새로운 수트를 만들어주다.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얘는 사형식 동사로 쓰였고요. 밑에 있는 거, 그 말은 The word made me sad. sad네요. 고민할 필요 없이 여기가 형용사예요. 여기는 명사고요. 형용사로 끝났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보어겠죠. 그러면 보어를 불러왔습니다. 보어를 불러왔다면 해당 동사는 타동사, 목적어, 보어가 되는 거죠. 되셨을까요? 그래서 해석은 자, 그 말은 만들다. 뭐를? 나를 뭐하게? 점점점하게. 나를 슬프게 만든다. 나를 슬프게 만든다. 그 말은 나를 슬프게 만들었어. 이런 문장이 되시면 되겠죠. 자, 나를 슬프게 만든다. 즉 얘는 몇 형식? 5형식으로 쓰게 된 거죠. 되셨을까요? 즉 우리가 가장 크게 목적어 me가 슬픈 거니까 얘네들은 얘를 꾸미게 되는 거죠. 둘의 관계는 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에 비해서 여기 있는 me와 여기 있는 new set는 같은 게 아니죠. 나를 정장으로 만들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었죠? 자, 앞에 있는 me와 new set가 같은 게 아니죠. 이렇게 같지 않을 때는 사형식 에게 을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처럼 나 슬프단 말이야. me가 sad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슬픈 거죠? 둘은 띵띵 같다라고 해석해 주셔도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5형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같지 않으면 4형식. 자, 같으면 5형식입니다. 그럼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It made her room warm. It made her room warm.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해 주면 될까요? 이거는 그녀는 만들어줬다 그녀의 방을 따뜻하게. 따뜻한. 형용사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그것은 만든 거죠. 뭐를? 그녀의 방을. 형용사로 끝났다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보어죠. 형용사로 끝났다면 당연히 보어기 때문에 이 보어 warm, 따뜻한 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그녀의 방을 꾸며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게 되는 거죠. 즉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들? 따단 같은 관계가 되는 거죠. 즉 room이 뭐가 되는 거야? 따뜻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은 다 5형식으로 쓰게 된 겁니다. 즉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그녀의 방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5형식이 되는 거고요. 자, 나를 수트로 만들었다. 정장으로 만들었다. No, 안 되기 때문에 얘는 4형식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을까요? 자, 직접 배우고 익히는 과정까지 함께합니다. 생기초 스타터 복습은 생명이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복습은 생명이다. 오늘 배우셨던 내용들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서 동사는 하나의 의미로 쓰인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분석하셔야만 합니다. 실제 뭐뭐 in 듯 보이다, 뭐뭇을 보다, 얼버무려서 대충 뭐하마 이런 거 아닌가 싶으신 그런 동사들도 감각과 지각,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타동사로 각각 쓰이게 되고요. 자, 이런 멘트보다는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핫 이슈인 바로 make라는 동사는요. 자, 4형식, 5형식, 수역, 사역으로 모두 쓰이게 되는데요.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만들어주다 일 때는 엄밀히 말하면 생산하다, 만들어주다의 의미의 produce인 거고요. 뭐뭐을 뭐뭐 하도록 만들다라는 의미일 때는 야기하다라는 말의 cause와 그 의미가 같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 안에서 분석하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장 이슈에 해당되는 동사들을 피해가지 않고 우리는 직접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이 영상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베스트로 갈 충분한 차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긴 문장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바로 부딪혀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샅샅이 생기초 스타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정혜였습니다.